금리 4.32%, 고정금리는 7%를 뚫었습니다. 대출도 막히고 전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둘 닫히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년 만에 9억 9천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24년이에요. 그런데 대출마저 조이고 전세 매물은 1년 새 39% 증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환율 1,536원의 건축자재비까지 폭등하면서 앞으로 더 나빠집니다. 오늘은 직장인 내 집 마련의 세 가지 길이 동시에 막히는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사는 길이요. 1년 전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3억 원 대출받아서 30년 갚으면 월 125만 원 정도면 됐어요. 직장인 월급에서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굴릴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숫자로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2%까지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실제로 빌려주는 평균 이자율인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5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정금리는 7%를 뚫었어요. 변동금리가 불안해서 고정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7%짜리 이자를 감당할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4월 1일부터 주택신용보증 출연료까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인데 대출이 2억 4,900만 원을 넘으면 가상금리가 0.19%에서 0.25%포인트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은행이 수수료를 더 내면 결국 누가 내냐? 우리가 내는 겁니다. 대출자 이자에 그대로 전가되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아까 그 3억 원 대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전이면 월 12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35만 원입니다. 10만 원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죠? 3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차 한 대 값이 이자로 더 나가는 겁니다.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에 0.25%포인트 인상돼서 지금 10년 고정 기준 3.90%, 50년짜리는 4.20%입니다. 서민형 정책대출이 이 정도면 사실상 저금리 혜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아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분리라는 말을 꺼냈어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잡겠다는 건데 작년 실적 1.7%보다 더 조인 겁니다. 정책대출 비중도 30%에서 20%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대출 총량 자체를 틀어막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수수료는 전가되고 정부는 총량까지 조이고 있어요. 대출로 집 사는 문 사실상 닫혔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되면 전세라도 가야 하잖아요. 그 전세마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출이 막히면 전세라도 가면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 상황을 보면 그 생각이 바뀝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 대비 최대 38.9% 사라졌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1년 전에 100개 있던 매물이 지금 60개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럼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순수 전세 신규 계약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2,508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2063건이었으니까 38%가 줄었어요. 10명 중 4명은 아예 새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갱신계약입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청구권을 쓰는 비중이 올해 3월 기준 51.8%까지 올랐어요. 새로 계약하는 건수보다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는 건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매물을 찾는데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갱신권을 쓰자니 보증금이 오르고 새로 구하자니 매물이 없어요. 결국 눌러앉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눌러앉으면 그 매물은 시장에 안 나옵니다. 악순환이에요. 특히 강남, 마용성 같은 비싼 동네에서 갱신계약 비중이 더 높습니다. 가장 비싼 동네부터 전세가 먼저 마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해결되지 않느냐?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약 16,412호입니다. 서울 연간 전세 수요가 49,000에서 54,000 가구인데 들어오는 물량은 그 30%밖에 안 됩니다. 2027년에는 9,573가구로 더 줄어요.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잡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가 전세 공급까지 틀어막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고 전세를 놓는 식의 갭 투자 물건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전세 대출이 붙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주담대를 쓰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에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붙습니다. 갭 투자로 나오던 전세 물건까지 차단된 거예요. 대출 규제가 매매 시장만 막는 게 아니라 전세 공급을 이중으로 조이고 있는 겁니다. 대출도 막히고 전세도 사라졌는데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집값이 내리면 사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못 사면 좀 기다리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지 뭐.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근데요, 숫자로 보면요, 기다린다고 싸질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월 31일 기준 1,536원입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뜁니다. 그 원자재로 뭘 만드느냐? 집을 짓는 겁니다. 페인트 가격이 20%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KCC는 4월 6일부터 공급가를 10%에서 40%까지 인상하고 제비스코도 15% 이상 올립니다. 거기다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준의 레미콘 공급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나프타가 뭐냐면 석유에서 뽑는 화학 원료인데 페인트랑 플라스틱 같은 건축 자재의 기본 재료입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공사 자체가 멈춥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집값이 내릴 거라고 기다리는 건 물가가 내릴 거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 자재비가 55% 올랐는데 그걸로 지은 아파트가 싸게 나올 수 있을까요? 원가 자체가 올랐으니까 신축은 무조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세금 폭탄까지 터집니다. 2026년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 18.67% 올랐어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매긴 집의 공시가격이 이만큼 오르면 보유세가 같이 뜹니다. 거기다 5월 9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재개됩니다. 최고 세율이 지방세 합산 82.5%예요.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팔면 양도세로 82.5% 맞고 안 팔면 보유세가 오르고 그래도 대부분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고 팔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공급이 줄어요. 강남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50억짜리가 3억 내린 걸 급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직장인이 살만한 9억에서 15억대 아파트는 오히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기다릴수록 공급은 줄고 원가는 오르는데 정작 우리가 사야 할 가격대만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면서 대출도 막고 전세도 말리고 이제 기다리는 것마저 답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출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있어요. 관악, 영등포, 강서, 서대문, 성북, 동대문. 9억에서 15억대 중간 가격대 아파트입니다. 강남이나 마용성처럼 20억, 30억이 아니라 직장인이 대출 끼고 겨우 닿을 수 있는 마지막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도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7억에서 8억대에서 움직이던 곳이에요. 이미 10억 클럽에 진입한 겁니다. 이 속도면 올해 안에 이 구간도 닫힙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2022년 37%에서 2026년 1월 53.71%로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절반이 넘는 거예요. 주식이랑 채권 팔고 부동산으로 들어온 돈이 9개월 동안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대부분 집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30대가 주식 팔고 집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다리면 더 비싸진다는 걸 체감한 거예요. 아직 무주택자 갭 투자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적은 돈으로 집 사는 방식이요.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1.5% 이내로 잡혀 있고 하반기에 규제가 더 강화되면 이 창마저 닫힐 수 있습니다. 대출 봉쇄, 전세 소멸, 물가 폭등. 직장인 내 집 마련의 세 가지 길이 동시에 닫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9억에서 15억대 중간 가격대인데 30대가 이미 몰리고 있고 대출 규제는 하반기에 더 조여집니다.
오늘 숫자로 보여드린 게 바로 그 구조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남은 창이 언제 닫히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3면 봉쇄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만기 연장 금지 이후 실제로 급매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는지 짚어보겠습니다.